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열흘을 더 주겠다며 최대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이란 내부에서는 지상전에 대비한 병력 100만 명을 조직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. 앞으로의 열흘이 중동 전쟁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전황의 방향 전망해 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. 자,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입니다.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란의 발전소 공격을 열흘 더 유예하겠다라는 발표거든요. 4월 6일 오후 8시로 정확히 못 박았습니다. 어떤 시간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? 예,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예를 발표를 했는데요. 이게 단순한 유예라기보다는 그 외교적 협상과 그 군사적 압박을 좀 동시에 작동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데드라인 설정이라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기한을 설정으로 해서요. 그 미국이 원하는 협상안을 정해진 시간 내에 가져오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좀 그 최후 통첩으로 볼 수가 있고요. 예. 이를 통해서 협상의 주도권이나 좀 우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미국의 의도가 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원래 닷새 줬다가 지금 열흘을 또 추가로 주다 보니까 이게 협상이 되고는 있는 건가, 되긴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아무래도 이 기간이 좀 늘어났다는 것은 그 협상 과정에 있어서 물론 이견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긍정적인 좀 협상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예. 그런데 지금 중동 지역은 라마단 금식 기간을 끝내고 이슬람 축제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를 노려서 그 열흘을 추가로 줬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. 예,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설명이라고 드는 게요. 이런 중요한 시기일수록 이제 민심이 더 동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좀 압박을 더 가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기적인 그 주요 시점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원래 당초에 한 6주 정도 그 전쟁을 예상을 했다고 하잖아요. 네,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참모들에게 전쟁을 몇 주 내로 끝내라 이런 지침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4월 종전이 되는 걸 텐데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? 글쎄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전쟁이 더 이제 끝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거를 공식적으로 좀 발표를 여러 번 했고요. 전쟁을 4주에서 6주 안에 완결하겠다는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조기 종식을 좀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게 좀 협상이 또 예상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사적 전면 투입까지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. 그래서 현재 미국은 협상 과정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군사적 옵션까지도 단계적으로 모색하는 다중 옵션을 좀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만약에 지상군을 투입하면 정말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예, 아무래도 이게 전면적인 지상군 투입은 미국도 많이 좀 고민을 할 부분이 아무래도 전쟁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상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지상군 투입에 좀 국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예. 이런 가운데 또 이스라엘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토요일에 갑자기 휴전을 선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에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그 보도를 저희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? 글쎄요, 아무래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종전하기 전에 좀 이란을 좀 군사적으로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좀 의도가 있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시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요.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행동이 오히려 그 이란 내에 강경파들의 어떤 좀 그 분위기를 자극시켜서 다시 좀 전쟁을 더 장기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가 있을 수 있고요. 더 나아가서 어떤 미국과의 어떤 정전을 하고자 하는 미국과의 좀 그 이견 차이도 좀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자, 앞으로 열흘이 빅딜과 대공습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인데 미국은 그 제시한 15개의 조건을 이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완전히 경멸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. 가장 큰 발전소부터 초토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쉐르 원전을 꼽더라고요. 예,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? 예, 아무래도 그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전 군사적 개입을 이제 유예를 시켰기 때문에 주요 표적에 대한 표적화는 이미 끝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지금 이제 언급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 표적으로 좀 공격하기는 미국도 많은 부담이 있을 겁니다. 아무래도 방사능 문제라든가 또 많은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초기 표적으로서는 고위험 표적군에 속하는 에너지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국이 얘기한 그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습이라는 건 일반적인 에너지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. 원전 시설에 대한 공격은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좀 조심하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. 예, 만약 원전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화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발전소를 그 공격한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그 괴멸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건 아닙니까? 그렇죠. 아무래도
아무래도 그 전후 이후에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. 예. 재건 과정에서의 핵심 인프라 시설들이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. 이란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예. 자,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란 지도부는 이제 열흘 정도의 시간을 벌게 되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내부에서는 이란군의 대응을 부각하는 그 선전성 보도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100만 명이 집결했다. 뭐 미군을 지옥으로 그 보내기 위한 열의가 끌어넘친다.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더라고요. 내부 분위기 어떻다고 추측하십니까?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고요. 이제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무기 체계들도 많이 좀 무력화되면서 좀 무력감도 많이 좀 상승돼 있을 거예요. 특히 이제 최근에는 주요 혁명수비군 지휘관이 이제 사살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지휘 공백에 대한 우려도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.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부에서는 이런 지휘 공백에 대한 우려를 좀 상쇄하기 위한 좀 상징성 측면에서의 좀 행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이란의 지상군의 화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요. 네, 어떻습니까? 예, 일단은 뭐 간과할 수는 없는 병력인 거는 맞습니다. 예. 하지만은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지상군 투입까지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미국이 전면적인 지상군 개입을 좀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도 현재 주둔하고 있는 이란의 지상군 병력의 위협을 좀 관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요, 현재 현존하고 있는 이란의 지상군 병력이 어느 정도 막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전쟁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이란의 혁명 수비대 입장에서는 이제 그 지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큰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. 그렇죠. 만약에 전면적인 지상작전으로 돌입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란만의 특수한 전장 환경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 일정 부분의 피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미국이 전면적인 지상군 개입 자체에 대해서 많이 좀 조심하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.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전을 취재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제한된 지상군 개입으로 좀 한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예. 그렇다면 그 전면전이 아닌 그 제한적인 작전이라고 하면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. 그러니까 핵물질을 반출한다든지, 네, 혹은 하르그 섬을 점령해서 이걸 나중에 협상 카드로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거든요. 구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예상이 됩니까? 아무래도 지금 미국이 전개하고 있는 지상병력이요. 뭐 일본이나 미국 본토에서는 해병대 전력이라든가 공수부대 전력들의 규모를 봤을 때는 대규모 지상작전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제한적인 건 사실입니다. 네. 그러니까는 우리가 핀포인트 작전이라 그래가지고 주요 전략 거점을 점거하는 그런 작전에 좀 집중이 될 것 같고요. 말씀하신 것처럼 하르그 섬에 대한 전략적 거점이라든가 확보 이런 거점을 통해서 미국 유류 반출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좀 압박을 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만약 미군이 하르그 섬을 점령한다면 이란 입장에선 더 이상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하르그 섬에 그 석유 저장고라든지 이런 거 상관 안 하고 그냥 마구 폭격해버릴 수도 있다. 그렇게 되면 유가가 정말 난리가 날 수가 있다. 이런 전망이 있더라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뭐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미국이나 이란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제사회의 분위기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도 좀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어느 정도의 임계선을 넘지 않는 한에서 이렇게 보복 그 행위들이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예. 그리고 또 그 이란이 그 링컨함 있잖아요. 항공모함에 미사일을 발사했다. 그래서 회피 기동을 했다.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파악이 된 사실이 있습니까? 예, 뭐 저도 이렇게 좀 미측하고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. 기본적으로 좀 이제 항공모함이 작전 해역으로 이동을 할 때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항로를 변경을 해서 기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또 이제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항공모함 한 척이 가는 게 아니라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호위 전력과 같이 좀 이동을 하기 때문에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이란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사일이 이제 항모를 발사해서 이제 항로를 좀 변침했다는 그 논리는 아까 말씀드렸던
항로 작전 특성을 좀 이란이 파악을 해서 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자 하는 좀 선전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예. 지금 최근 보도되고 있는 미군의 전력을 보면 주로 그 공군 혹은 미사일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미군 해군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. 잠수함도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예,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잠수함 전력도 이제 운용을 합니다만은 지금 호르무즈 그 해역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요. 전장 해역까지는 좀 전개하는 것은 제한이 되고요. 아, 예. 아마 외에서의 좀 그 감시 정찰 임무를 좀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잠수함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공격당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?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잠수함 같은 경우는 좀 수중해서 작전을 하기 때문에요. 은밀성이 담보가 되고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전장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핵심 해역으로는 진입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예. 안전은 보장하는 가운데서 전장 상황을 좀 감시하고 주요 정보를 공유하는 주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예. 그런데 지금 미국과 이란은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이걸 원치 않는 듯한 그런 분위기잖아요. 네, 그래서 점점 지상전을 확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레바논 상황은 어떻습니까? 일단은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뭐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만은 그 전쟁 이후에까지 전후에까지 그 남부 레바논에 대한 어떤 병합 가능성 또는 완충지대 확정 또는 이제 장기적인 군사 통제까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예.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좀 더 구체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좀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. 이런 가운데 예멘 후티 반군까지도 참전을 발표했습니다. 의리에는 의리로 보답한다. 그러면서 군사적 대응 의지를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그 홍해의 핵심 수송로가 막힐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잖아요. 이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그렇습니다. 지금 상황이 좀 전개가 될 경우는 이제 다중전선으로 좀 복합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아까 말씀하신 후티 반군이라든가 또 좀 홍해라든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모든 지금 분쟁 상황들이 다중적으로 복합적으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좀 더 악화될 경우에는요, 이 다중전선으로 확장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중동 전역에까지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심 있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런데 사실 그 중동 전쟁, 가자 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이스라엘에 의해서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, 후티 반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전력이 약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 그래도 존속을 하고 있나 보죠? 예, 맞습니다.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쇠퇴된 거는 맞습니다만 여전히 건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후티 반군이나 이런 쪽은 당연히 그 이란 본토에 비하면은 전력이 훨씬 약하긴 할 텐데 이쪽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까? 그렇습니다. 뭐 이제 그전 정도는 아니지만은요, 여전히 좀 아까 말씀드린 건재한 좀 전력을 좀 보유하고 있고요. 건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네, 미군의 지상전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.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전은 아니고 어떤 특정 구체적인 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 앞에 집결해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한 압박을 받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 본토랑 일본에서 좀 해병대 전력이라든가 공수부대 전력들이 중동 해역으로 지금 전개가 된 상황이고요. 현재 이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협상 결렬을 대비해서 단계적인 군사적 옵션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.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어떤 식으로든 지원 방법을 찾으려고 할 것. 지금 미 전직 당국자의 입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좀 힘을 보태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계속 오고 있잖아요.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? 지금 아직까지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뭐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나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좀 많은 부담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고요. 그래서 현재 이제 국제사회 공조하에서 현재 상을 조망하면서 실질적으로 한국이 현재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또 조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선제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엇보다 이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미국은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에게 일정 부분 분담과 역할 부담을 강조를 할 겁니다. 여기에 대비해서도요,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요. 일단 참가 여부도 결정함과 동시에 참가를 결정한 이후에 참가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
프랑스 주도로 35개국의 합참 의장이 호르무즈 관련돼서 그 화상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합참 의장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. 어쩌면 군사적 옵션이나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됐을까요? 뭐 구체적인 군사적 옵션보다는요, 이건 모든 국가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그 명분 차원에서의 어떤 공감대는 형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전후 이후의 어떤 역할 측면에 있어서도 좀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예를 들면은 뭐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안정적인 활용을 위한 제공 과정에서의 각 해군의 역할, 그리고 뭐 기뢰 제거와 같은 역할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논의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.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